오늘 저는 5월의 면접과 자소서의 전략적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5월의 면접의 전략적 준비 방법인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 대학이 우리를 파악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요. 대학이 알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사유 능력과 태도의 문제인데, 지적 사유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해도 또는 다원적 사고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파악한 자료로부터 지식을 재조직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거든요. 그리고 태도의 문제는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대 준비생들이 되게 취약한 부분이라고 대학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접근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MMI가 어떤 시험인지를 알아두는 작업이 필요해요. MMI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문제적 상황을 주고 그 문제적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떤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MMI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을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능력은 상황 이해 분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적절한 판단과 대응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시점에서 의사결정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이해 소통 능력인데, 첫 번째가 다양한 상황에 소통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소통과 공감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MMR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문제 유형은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질문을 알아야 대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일단 문제 유형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제시문 자체에 제한된 문제, 두 번째 유형은 수험생 의견을 묻는 문제, 세 번째는 상황에 적용하거나 상황에 이입되는, 즉 역할극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시문 문제의 경우에는 설명하라, 해석하라, 이유를 얘기해봐라,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수험생 의견 문제의 경우에는 선택 판단 또는 의견 또는 문제 해결을 이렇게 제시하는 형태고요. 세 번째의 상황에 대한 적용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문제들은 그 상황에 내가 직접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신뢰할 만한 가이드를 찾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먼저 좋은 강의의 조건을 알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강의의 조건을 6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MMI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인가이고요. 두 번째는 강사와 학생 간에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는 이론과 실전을 효과적으로 수업 안에서 병행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과 학생의 의견이 존중되는 수업인가. 다섯 번째는 합격 데이터는 충분하고, 여섯 번째는 학생 간의 경전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가.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제 강의를 통해서 이 6가지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메이저 의대 합격생들의 절대적인 추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180분을 4개를 끊어서 수업을 보통 하는데, 30분, 60분, 30분, 60분 이렇게 끊어요. 그래서 30분 동안에는 다양한 영상자를 통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두 번째 60분 동안에는 예상 강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30분 동안에는 기출문제에 대한 복귀 답안 연습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 60분 동안에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수업 시간 안에 실전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수업을 해왔고, 이번 5월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제 면접 얘기를 지나서 자소서, 5월의 자소서는 그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소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최근에 학생부의 내용도 그렇고 자소서의 내용도 그렇고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뭐냐면 의대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해마다 바뀌고 있고 시대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1990년대는 명의의 시대였거든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한 명의 어떤 명의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1990년대라고 한다면, 2000년대에는 규모의 시대에 있어요. 병상 수나 수술 데이터,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그 병원의 능력이나 그 의대의 능력을 측정했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이르러서는 시스템의 시대였는데, 이 시스템의 시대에서는 진료팀의 우수성이나 다학제적 치료나 연구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이제 비로소 2020년대에 넘어오게 되면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죠. 명의라든지 규모라든지 시스템을 포괄하는 연구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즉 연구의 성과나 그 다음에
팀원 간의 어떤 연구를 소위 성취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자소서나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연구 능력이 최대화될 수 있는 자소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달 자소서의 하나의 테마를 생각한다면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생활 기록부로부터 아이템, 문제별 아이템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어떤 문제를 쓸 것인지, 나의 어떤 능력을 강조할 것인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템에 따라서 1, 2학년 과정에서 진행했던 의학 관련 주제 탐구, 보고서, 발표, 토론 또는 독서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소재를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필연적으로 5월달에 느끼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아, 내가 완벽한 소재를 갖추지 못했구나. 내 아이템이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5월 이후부터 7월 사이에 이런 학생부나 자소서를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들어가고 그런 연구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를 통해서 평가자들이 나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만들어내도록 내가 이끌어내야 돼요. 이를테면 이 친구는 이런 것까지 해봤단 말인가? 또는 여기까지 탐구했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해봤단 말이야. 이런 어떤 즐겁고 신비로운 또는 기대에 찬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기를 자소서에 내가 그런 걸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소서는 평가자가 나를 우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아이템과 거기에 가장 좋은 재료들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을 바로 5월달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면접과 자소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5월의 자소서와 5월의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